이름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알려진다 이런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이 말이 있어야 유명해져요. 단지 그냥 운만 좋으면 어느 정도는 유명해져요. 그런데 이름이 있다는 말이 있거나 명성이 있다 또는 칭찬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떤 인기 이런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수천수 오효 술과 음식에서 기다리니 바르니 길하다. 상전이 말하기를 술과 음식이라 곱고 길에서 중도로 하고 바르다. 중심효 답네요. 이 효는 무릇 그 도리에 오래하여 화하고 이루는 사람이다. 협자는 반드시 대단히 귀한 사람이어서 공로와 이름에 막힘이 없다. 굉장히 멋진 이 글귀가 나왔어요. 대단히 귀한 사람이어서.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귀하다고만 쓰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 사람이라는 귀인이라고 했죠. 사람을 만남으로써 귀하게 된다 또는 내가 귀하게 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공로와 이름에 막힘이 없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떤 글자가 등장을 하면 그 글자는 일어난다 그랬어요. 공로와 이름이 있다 이러면 될 것을 굳이 막힘이 없다 이건 뭐냐면 공로가 있고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뭔가가 막지만 그 막는 것이 결국에는 없어져서 공로와 이름이 남아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알려진다 이런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이 말이 있어야 유명해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연예인이 되거나 또는 유명한 어떤 직업을 갖겠다 하는데 단지 그냥 운만 좋으면 어느 정도는 유명해져요. 그런데 이름이 있다는 말이 있거나 명성이 있다 또는 칭찬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떤 인기 이런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중과 정이라는 두 글자의 의미는 벼슬과 직책과 많은 등 차이다. 벼슬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책무 또는 여러 가지 벼슬을 갖는다. 중, 정 이런 글자들이 나오면 높은 벼슬을 말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역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가운데 중,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운데 중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가운데 중이라는 글자가 가운데에서 나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부연 설명이 붙어있지 않는 이상은 되게 높은 어떤 지위에 올라간다는 걸 말해. 뭐냐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 자, 불협자를 가보죠. 불협자도 또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협자의 글귀를 어느 정도 끌어다가 쓰는 경불협자다. 보통 이제 불협자의 어떤 설명이 약간 미완한 느낌으로 이렇게 문장이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을 때에는 또한이라는 말이 붙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차피 협자에서 한번 쭉 문장을 한번 읽어줬으니까 불협자에서는 협자 글귀를 한번 네가 더 읽어보고 부가적으로 또 이런 것도 있어 라고 하는 때에 보통 이 또한이라는 말을 써요. 무릇 금과 곡식이 풍성하고 가득하며, 우리나라 말로는 이 무릇 이러면 이게 약간 추임새잖아요. 내가 말할게, 주목해 이런 느낌의 글자인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옳고 바르다는 뜻도 있어요. 옳고 바르고 금과 곡식이 풍성하고 가득하다 이런 식으로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금과 곡식이 풍성하고 가득하다, 어마어마한 이 문장이 나왔어요. 불협자가 협자가 되는 어떤 원리 중에 하나가 우운에서 대운이 흘러갈 때에 불협자가 쭉 가다가 글귀가 어느 날 좋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이 인생을 바꾸겠다는 어떤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협자로 그 시기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불협자 글귀가 근데 충분히 좋아야 되는데 바로 이 수천수 5효의 불협자 글귀가 그런 파워를 지닌 글귀예요. 금과 곡식이 풍성하고 가득하며, 실제로 우리가 임상을 해보면 수천수 5효의 불협자 글귀를 선천에서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부자가 많아요. 물론 선천의 어떤 글귀에 어느 정도 보조를 해야 되지만 대운에서 이 글귀 정도 와주면 그 시기 동안은 내가 이렇게 돈을 잘 벌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돈을 잘 벌어요. 금과 곡식, 이건 뭐예요? 돈과 식량이 많대요. 인생에서 필요한 두 개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가득하고 풍성하다, 이렇게 쉽게 쓰여 있지 않거든요. 편안하고 고요하게 복을 누린다. 협자와 불협자의 차이라면 바로 이것이 될 수가 있겠어요. 협자는 이름이 있어요. 유명하게 산다, 내 인생이 시끄럽게 살게 된다, 이런 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불협자는 보시면 편안하고 고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냥 재산이 많은, 그러면서 복을 누린다. 자, 하락기수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행복을 뜻해요. 행복. 외롭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 행복한 가장 주요한 조건이 뭐예요? 누군가 함께 하는 거. 그거가 충족이 되는 극기라는 거예요. 불협자도 보시면 순수상 다음이라면 배부르고 따뜻한 사람이 된다. 사람이라고 또 나오죠. 순서상 다음이라면 이게 뭐냐면 그 위에보다는 운이 좀 떨어져도 여전히 배부르고 따뜻한, 배부르다는 거는 먹을 게 충분히 있을 정도의 돈이 있다. 따뜻하다는 건 뭐예요? 등 따쓰고 배부르네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거죠. 배부르고 따뜻하게 된다가 아니에요. 배부르고 따뜻한 사람이 된다. 혼자 외롭게 살지 않는다. 사람들이 함께 한다 이 얘기. 세운으로 가보죠. 자, 연월일 운을 볼 때 저희가 읽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조정에서 재직한다면 시급이 있는 영광스러운 생이다. 옛날에는 이제 이 재직자를 벼슬아치에 좀 국한돼서 읽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재직자 또는 조정에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을 통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급이 있는, 시급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먹고 살 만한 땅을 물려받게 된다, 하사받게 된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재직자라면 벼슬아치의 잔치에서 마시고 먹음에 더해짐이 있다. 인맥을 쌓을 일이 있다. 협자불협자에서 제가 계속 사람 인자가 등장을 하는 것은 혼자 있는 인생이 아니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일반적이라면 협자불협자 상관없이 모두가 읽는 본문이죠. 일반적이라면 반드시 오곡과 비단과 혼인과 시집가는 일이 있다. 다 있네요. 먹고 사는 식량이 있고 비단, 사치품이죠. 그 당시로 얘기하면. 그리고 결혼도 잘하고. 너무 좋네요. 중이라는 글자는 크고 중앙이고 중소와 중순이다. 정이라는 글자는 곧 봉정과 언정으로 곧 발음이니 정이라는 글자대로 절한다. 이게 뭐냐면 하락기수에서 절을 한다는 이 말이 나오면 높은 벼슬아치가 되어서 국가에서 지내는 제사에 나아가서 함께 절을 하는 위치로 간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자, 원문으로 가볼게요. 자, 시죠. 쓰려던 것을 이제 이미 얻었으니 하고자 함이 있음에 다 마음대로 따른다. 내 마음에 그냥 다 따라온대요. 잔치하고 마시고 즐기고 화목하고 노래하며 즐기니 경통하게 거하고 길한 경사가 임한다. 길하다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드디어 길하다는 길자가 등장을 하면 결혼을 할 수 있는 결혼운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봉황이 문설주와 난세 돈대가 가는 집에 있고 형통한 내거리라. 나아가다가 물러나게 되면 탄식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궁궐을 향해 간다. 이거. 형통한 내거리라는 게 뭐냐면 이 길이 이게 사방팔방으로 뻗어 있는데 어디로 가나 난 다 잘 돼. 근데 물론 이제 나아가다가 물러난다 이래서 뭐든가 이렇게 탄식 고민하는 일이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복숭아 시냇물 지척에 맑은 구름길이니 구름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벼슬길이다 이거죠. 동쪽 바람이 꽃의 틈을 편히 본다. 물결을 오래 지나며 버틴 배는 바람을 타고 바다에 도달함을 얻는다. 하락기수에서 배라는 것은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평하게 몸과 직책을 일으키니 눈 아래 지금 당장 목하에, 목하라는 건 이제 눈 발에 바로 지금이란 뜻이에요. 오는 소식이 있다. 소식이 있다, 서신이 있다, 어떤 소리가 들리는 당장 뭐가 있다 하는 건 대부분 좋은 것이 온다는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약간의 고통은 있지만 살다 보면 겪는 수준 정도의 고통일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순탄하게 잘 이제 가고 있습니다.